매도님, 제 친구 아버지가 3주택자인데 혹시 3주택자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3주택자인데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결론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취등록세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는 뜻이겠죠? 네.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주가 1억 미만짜리를 투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근데 여기에서 공주가 1억 미만짜리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는 거는 누구나 지식적으로 다 알 수 있죠. 맞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공주가 1억 미만짜리 아파트가 지방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서울에서 낙찰받으면 몇 번 정도 낙찰받고 왔다 갔다 해야 매도까지 가능할까요? 적어도 3번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5번은 가야 됩니다. 입찰 보기 전에 한번 가야 되겠죠. 그리고 입찰일 날 한번 가야 되겠죠. 낙찰받고 명도한다고 한번 가봐야 되겠죠. 명도 끝나고 수리 같은 거 하면서 집을 부동산 쭉 내놓을 때 한번 가야 되겠죠. 그리고 계약서 쓸 때 한번 가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5번은 가야 됩니다.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겠죠. 근데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고. 하지만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공주가 1억 미만짜리 지방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움직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장 눈앞에 수익은 나는 것 같지만 해보신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수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게 수익이 나려 그러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에 낙찰받고 흐름을 잘 타서 1억 500, 1억 1000, 1억 2000 이렇게 상승을 하는 주기면 수익이 나겠지만 지금 같은 시기면 수익이 안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낮게 낙찰되느냐? 절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수익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안 납니다. 그럴 바에는 수도권에 있는 거예요. 서울은 공주가 1억 미만짜리 낙찰받기 쉽지 않아요. 그런 물건 찾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수도권에 잘 보면 조금 노후된 평수가 큰 빌라들이 있습니다. 얘들을 낙찰받아서 매도하면 낙찰받고 세금 다 공제하고 우리가 매매사업자로 신고하실 거겠죠? 하고도 한 1,500에서 많게는 2천만 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만할까요? 아닐까요? 할만합니다. 할만하죠. 근데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공주가 1억 미만짜리 하면 세금 다 떼고 공제하잖아요. 마이너스 안 나면 500 수익 납니다. 현실적으로 300에서 500 정도 수익 납니다. 그러면 어느 걸 내가 선택해야 될까? 당연히 수도권 내에 빌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후된 빌라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매도도 잘 될 뿐더러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다는 게 명확한 사실이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았죠? 경매를 이제야 입문하시려고 하시는 분, 그리고 낙찰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계시는 분, 경매를 평생 직업 삼아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 저희 더 낙찰 옥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월달 개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오피스텔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피스텔은 어떤 형태로 갖춰져 있어요? 방 크기나 개수가 1인 가구들이 사는 그런 오피스텔 있죠? 네. 얘는 주택으로 낙찰받아요? 건생으로 낙찰받아요? 취등록세가? 취등록세는 근생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취등록세는 건생으로 나오지만 내가 매도할 때는 주택으로 사용했느냐 아니면 사무소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양도세 구간이 틀려지는 거죠. 그런데 낙찰받을 때는 우리가 건생으로 낙찰받고 보유할 때는 얘를 통해서 우리가 뭐 33M2라든지 단기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내가 작은 사무실로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고, 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취득할 때는 건생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취등록세에 대한 중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대신 상대적으로 좀 전에 첫 번째 얘기했는 빌라 대비 시세 차익이 많이 날까요? 적게 날까요? 적게 날 것 같습니다. 적게 나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차익은 적게 나지만 매달 보유하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다주택자들은 차라리 이 오피스텔을 갖고 임대소득을 추구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이래서 다주택자들은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가 안 되고, 중과 안 되는 대신 단점은 어떤 게 있다 했죠? 첫 번째, 공주가 1억 미만짜리 빌라 이런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도 차익은 크다 작다? 작습니다. 작죠?
그 대신 장점은 뭐가 있죠? 매달 현금 흐름, 임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게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대출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낙찰가에 몇 프로 나올까요? 90%도 나올 것 같습니다. 80에서 90% 나옵니다. 주택수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주택자, 때로는 내가 다주택자인데 소액 투자자, 그리고 현금 흐름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피스텔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투자 마인드가 확실해야 됩니다. 왜 투자 마인드가 확실해야 되느냐면 지금 저희 교육생들 중에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서울의 노후된 지역, 그래서 지금 모아타운이나 신통이나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빌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치가 될까요? 재개발이 아닌 빌라보다는 2배 이상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대봐야 하는 거니까.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뭘로 보느냐면 건물에 대한 가치일까요? 토지에 대한 가치일까요? 토지에 대한 가치입니다. 토지에 대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모아주택이나 신통개발 안에 있는 이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얘들의 가치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아파트로 바뀌면서 진짜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물론 10년 안에 아파트로 안 바뀔 수도 있지만 서울은 집가가 계속 상승해요, 하락해요? 상승합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얘를 임대사업자로 보유하는 게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주위에도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과거부터 내서 다주택자로 운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게 당시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빌라였는데 얘들이 신통이라는 개발계획 안에 들어가고 때로는 모아타운 안에 들어가면서 때로는 민간 재개발 안에 들어가서 얘들이 시세 차익이 나오잖아요. 아파트보다는 수익률이 2배, 3배 더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몇 년 동안 보유해야 됩니까? 10년 동안 10년 보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왕 근데 중요한 거는 보유하면서 취등록세 그리고 보유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75% 이상의 감면 혜택이 있죠? 네. 그래서 장기 보유 개념으로 투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에 있는 오래된 빌라를 10년 동안, 때로는 서울에 있는 오래된 빌라는 아니고 투자 유망 지역에 내가 신축급 빌라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 그러면 10년 안에 그 지역에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매도 차익이 클까요, 작을까요? 큽니다. 엄청나겠죠. 서울의 지금 재개발 지역 1등 지역은 한남 뉴타운, 그리고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른 흑석 뉴타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노량진 뉴타운, 부가연 지역, 이런 지역들이, 그리고 성수 전략정비 사업지역, 여기 과연 5년, 6년 안에 내가 거기에 있는 작은 빌라를 하나 갖고 있었다. 때로는 지금 1등이 한남 뉴타운이잖아. 한남 뉴타운 안에 있는 노후된 빌라 한 15평 정도 되는 거를 과거 한 5, 6년 전에 내가 하나 취득했다고 칩시다. 지금 그 사이에 2배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올랐습니다. 올랐겠죠. 그게 해답인 거예요. 서울에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한 7년, 10년 미만 되는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그 사이에 2배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 안 올랐습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겁니다. 물론 투자금에 따라서 서울에 지금 할 수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도 있는 겁니다. 혜택이 없으면 취등록세, 때로는 보유할 때 보유세 때문에 내가 장기 보유하기 힘들겠죠.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라는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신다 그러면 내가 여러 채의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개념으로 가져가신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을 내가 잘 본다 그러면 낙찰받고 대출받고 반전세 줘도 되고,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전세를 줘도 거의 내 투자금 없이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멘토님, 그러면 일반 매매로 샀을 때는 어떻게 사업자 등록하는지를 알겠는데 경매 낙찰 받고 나서는 임대사업자를 어떻게 내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겠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내가 부동산을 통해서 일반 매물을 매입을 할 때는 일단은 계약서 쓰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구청 가서 뭐합니까? 등록 신고를 하고 끝나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경매로 낙찰 받았을 때도 비슷합니다. 낙찰을 받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고 그러면 첫째 이제 낙찰 받았으니까 2주 지나면 어떻게 되죠? 매각 확정이 납니다. 확정 결정이 나죠. 그러면 결정문이 있죠. 그 결정문을 갖고 세무서 가시면 돼요. 그러면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일단 먼저 발급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대출 중개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협, 뭐 농협, 새마을금고, 뭐 일금융권도 있고 그쪽에 가서 일단은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이제 대출을 받고 그다음 뭐 하면 됩니까? 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제는 대출 받으면서 이제 잔금 납부해야 되겠죠. 잔금 납부할 때 다주택자들은 취등록세가 중과될까요, 안 될까요? 원래는 중과됩니다. 원래는 중과되지만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가 있으니까 중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겠죠. 그러면 집을 등기하고 그다음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구청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등기했는 등기부 등본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들고 어디 가야 된다? 해당 관할 구청 가셔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리고 취등록세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등기하고 60일 이내에 내면 되나요? 안 되나요? 60일 이내 내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취등록세도 중과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사업자를 다 내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모를 때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내가 취등록세를 바로 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제가 정리해드린다 그러면 처음에는 낙찰받고 2주 후에 매각허가 결정이 나면 결정문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고 등기를 완료하신다. 그리고 등기를 완료하시면 사업자 등록증, 등기부 등본을 갖고 관할 구청 가셔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신고하신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뭐든지 어렵고 힘들 수 있는데 알고 모르고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그런 것을 해본 사람, 때로는 그런 것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 질의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있으면 이렇게 잘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해드리자면 다주택일 때는 어떤 방법으로 투자해야 될까? 제가 세 가지의 방법론을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세 가지 다 맞는 얘기지만 여기에서 나한테 가장 맞는 게 뭔지를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린다 해서 모든 게 우리 회원님들 한 명 한 명한테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 해당 안 되는 이유는 주머니 사정이 틀리고 현재 나의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나한테 가장 맞는 투자 방법을 스스로 파악을 하고 알고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공주가 1억 미만짜리가 있는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 지역의 아파트를 제가 투자해라 그랬죠. 근데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굳이 지방까지 가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대신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수도권에 있는 뭘 하시라? 평수가 큰 노후된 빌라를 투자하시라. 그러면 여기에서도 수익이 꽤 나온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오피스텔을 투자해라. 오피스텔은 처음에 취득할 때는 건생으로 취득되는 거고 내가 양도 차익은 적지만 매달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피스텔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하시라. 주택임대사업자는 아무 물건을 낙찰받는 게 아니고 내가 10년이라는 기간을 무조건 얘하고 같이 동반해서 10년이라는 세월 투자를 해야 돼요. 이왕 1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화기획 안에 있는 물건을 투자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하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낙찰받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내고 사업자 나온 거를 기준으로 대출 받으시고 대출 받으면서 등기하시고 등기 받은 거를 기준으로 관할 해당 구청 가셔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하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 그리고 다주택자들도 이렇게 하면 투자할 게 많이 있으니까 많이 투자해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경매를 이제야 입문하시려고 하시는 분, 그리고 낙찰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계시는 분, 경매를 평생 직업 삼아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 저희 더 낙찰 옥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월달 개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